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16일, 17일 일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삿포로 포메이션은 4-4-2이며 바카요코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등지는 플레이 후 이선 침투를 유도하는 연계가 날카롭다. 사라쳇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로 수비 간격을 벌리며 컵백 타이밍도 안정적이다. 아키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고마츠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이지만 제공권 경합에서는 다소 열세를 보인다. 미즈타니는 좌측에서 볼을 지키는 기술은 좋으나 속도전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삿포로는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살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키타는 원정에서 수비 블록 유지와 전개 모드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난다. 결국 바카요코와 사라쳇의 콤비 플레이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시마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가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자원이다. 스즈키는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날카롭고 몸싸움과 제공권 모두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자에디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범위가 좁아 전개에 제한이 따른다. 곤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진다. 가시마는 타가와와 스즈키의 투톱 역할이 분명해지고 브레너가 이를 뒷받침하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반면 후쿠오카는 후반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 패턴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홈의 압박과 날카로운 마무리로 가시마가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분위기를 확실히 잡아낼 기회다. 미토홀릭 포메이션은 4-3-2이며 와타나베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제공권 경합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치쿠이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침투와 세컨볼 연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주빌로 이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우스 페이쇼트는 제공권 경합과 타깃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는 빈도는 적다. 크룩스는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지만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가 잦다. 미토홀릭은 전방 압박과 후반 기동력 유지에서 강점을 보이며 주빌로의 단조로운 전개를 틀어막을 수 있다. 반면 주빌로 이와타는 여름 원정에서 체력 저하와 전개 속도 저하가 겹쳐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다. 이번 경기는 미토홀릭이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도야마 포메이션은 4-3-2이며 마츠다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소유 유지가 불안정하다. 타카하시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공격 전환 시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이마바리 포메이션은 3-1-4-2이며 마르코스 인디우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박스 안마무리에서도 안정적이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세밀한 전방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도야마는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위험이 배가된다. 반면 이마바리는 전방 압박, 중원 조율, 측면 공략이 모두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이마바리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미즈 포메이션은 3-3-3이며 아프메드 아흐메도프는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전환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다. 나카하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수비와 공격 모두에 관여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가 위협적이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3-2이며 우에나카는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를 병행하지만 빌드업에선 관여 비중이 적다. 이노우에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시미즈는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전환 속도가 경기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핵심이다. 반면 마리노스는 체력 부담과 전술적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뒷공간과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시미즈가 홈에서 경기를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니가타 포메이션은 4-3-2이며 오노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집중력이 좋은 자원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공략할 수 있다. 다닐로 고메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칸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인 후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전환 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다. 마르치뉴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 모두 가능하며 박산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가와사키는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에서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니가타는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에게서 수비 간격과 후방 전개가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흐름이라면 가와사키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교토 퍼플산과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파엘 엘리아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다. 무릴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빠른 크로스 공급에 능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를 해내는 힘이 있다.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기무라는 후방에서 빌드업 시 안정적인 패스를 선택하지만 강한 압박에선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사이토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컷신을 모두 시도하지만 마무리가 떨어져 공격의 효율성이 제한된다. 교토는 홈 경기에서 속도와 압박을 통해 상대를 흔드는 패턴이 확실하다. 도쿄베르디의 느린 전개와 측면 수비 어점은 교토가 노릴 최적의 약점이다. 전술 심리 흐름 모두에서 교토가 앞서는 승부 구도다.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듀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뛰어나며 세컨볼 연결과 압박 시 전방 압축을 이끌어낸다. 푸지오는 문전에서 순간 속도를 활용한 침투와 마무리가 강점이며 좌우 측면을 오가며 압박 회피 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아고 안드라데는 폭발적인 돌파와 직선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공간을 공략하지만 압박에 갇히면 영향력이 떨어진다. 시바야마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후 볼을 배급하지만 활동량이 떨어지는 순간 빌드업 속도가 끊긴다. 마치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으로 세레소의 점유 전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세레소는 중원과 측면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압박 회피가 어려워지고 뒷공간을 노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홈의 강점과 전술적 속도를 살린 마치다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제르맹료는 제공권 장악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이며 순간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공격수다. 가토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환 상황에서 빠른 전방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앙 알라노는 좌우 측면을 오가며 볼 운반과 크로스 타이밍 조율에 능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야마시타는 제공권 경합과 피지컬 싸움에서 장점을 보이나 수비 뒷공간 커버 속도가 느린 약점이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홈에서의 안정감과 전술 응집력 그리고 체력 관리 능력에서 간바 오사카를 앞선다. 간바는 경기 초반에 저항할 수 있으나 후반부 들어서면 압박과 측면 공략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자신들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며 승점 3점을 챙길 흐름이다. 시오난 포메이션은 3-1-3-2이며 제르맹료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이 뛰어나지만 연계 플레이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가토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시도를 이어가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FC 도쿄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시타는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을 겸비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나카가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크로스와 슈팅 모두 위협을 가하는 자원이다. FC 도쿄는 템포 유지력과 전환 속도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으며 상대 약점을 찌를 수 있는 공격 루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시오나는 후반 체력 저하와 압박 간격 붕괴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FC 도쿄가 흐름을 틀어주고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 승부다.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침투하며 크로스와 컷신을 자유롭게 오가고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가 가능하다. 하라구치는 중원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과 템포 조율 능력을 발휘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벗겨내는 센스를 갖췄다. 나고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주코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이즈미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기복을 보인다. 우라와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이 확실하다. 나고야의 느린 전개와 압박 대응 약점은 우라와가 공략할 최적의 포인트다. 전술 흐름 심리 모든 면에서 우라와가 유리한 승부다. 비셀곱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사코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고 등지는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사사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오버래핑 타이밍이 좋으며
크로스의 정확도와 수비 가담 모두 안정적이다.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아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볼 배급과 연계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스즈키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슈팅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자주 내준다. 비셀코베는 홈에서의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고 있다. 반면 요코하마 FC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밀리며 측면과 중원 모두에서 균열이 쉽게 발생한다. 이 흐름이라면 비셀코베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제프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시카와는 최전방에서 유연한 침투 동선과 강한 채공력을 겸비해 박스 안에서 높은 위협도를 유지한다. 하야시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공간을 넓히며 컷인 후 슈팅까지 연결하는 마무리 감각이 안정적이다. 도쿠시마 포메이션은 3-4-1-2이며 바셀루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췄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 회피 폭이 제한된다. 스기모토는 박스 안 피니시 감각은 살아있으나 측면으로 벌려주는 움직임이 적어 공격 다양성이 떨어진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를 초반부터 밀어붙이며 도쿠시마의 전개를 완전히 묶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도쿠시마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 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홈에서 자신감 있게 나서는 제프 유나이티드의 흐름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에서 앞서는 제프 유나이티드가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구마모토 포메이션은 3-4-3이며 한다이는 전방 압박 시 볼을 따내는 집중력과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안정적이다. 시오하마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오버래핑과 컷신을 모두 시도하며 공간이 열리면 빠른 크로스 타이밍으로 기회를 만든다. 푸지에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디아만카는 제공권 장악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터 플레이에 능하지만 압박 회피 속도는 떨어진다. 앤더슨 차베스는 측면 돌파와 마무리 감각이 있지만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구마모토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홈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푸지에다는 압박 대응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간격 붕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구마모토가 전술 완성도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야마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사로는 문전에서의 결정력과 타이밍 있는 침투는 강점이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은 다소 부족하다. 고쿠부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배급 모두 가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키 포메이션은 3-4-3이며 타니무라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 가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공간 침투와 세컨볼 대처 능력도 안정적이다. 야마구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 모두 날카롭다. 이와키는 활동량과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다. 야마가타는 압박에 직면했을 때 전진 패스가 막히고 수비 라인 복귀 속도가 늦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이와키가 압박 강도와 전환 패턴으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야마구치 포메이션은 4-3-2이며 아리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연계 플레이가 급격히 제한된다. 요코야마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베갈타 센다이 포메이션은 4-3-2이며 아라키는 문전 침투 타이밍과 위치 선정이 탁월해 세컨볼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자원이다. 고케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드리블을 병행하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야마구치는 후반 체력 저하와 측면 약점이 맞물리며 경기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반면 베갈타 센다이는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결국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며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관리에서 우위에 있는 베갈타 센다이의 승리를 예상한다.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3-3이며 루카우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볼을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아타루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돌파 성공률이 떨어진다. 가시와 포메이션은 3-1-4-2이며 나카마는 폭넓은 활동량과 전방 배급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한다. 코야마츠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와 마무리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오카야마는 루카우 중심의 단순한 전개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가시와의 압박과 전환 속도를 버텨내기 쉽지 않다. 가시와는 원정이지만 중원 장악과 뒷공간 침투 완성도가 높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가시와의 압박 완성도와 속도전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반폴의 고후 포메이션은 3-4-3-3이며 도리카이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연계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세컨볼 처리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타나카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함께 돌파 크로스커싱까지 고루 시도하며 전환 상황에서 빠른 스프린트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 오이타 포메이션은 3-4-3-3이며 노무라는 박스안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는 빈도는 낮다. 아리마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시도는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더뎌 뒷공간 노출이 잦다. 반폴의 고우는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오이타는 원정에서 체력과 전개 모두 흔들리며 후반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약점이 있다. 이번 경기는 반폴의 고우가 압박과 침투 패턴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에임의 포메이션은 3-4-3-3이며 무라카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 시도에 적극적이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제한적이다. 사토는 좌측에서 크로스와 연계에 관여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오미야 포메이션은 3-4-3-3이며 곤잘레스는 타깃형 역할과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안에서 마무리 집중력이 높다. 카프리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 균형을 무너뜨리고 컷신 후 슈팅 선택에서도 위협적이다. 에이맨은 측면 커버 미흡과 느린 전환 템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오미야는 측면 속도와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며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오미야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기회 포착과 마무리에서 완성도를 보여줄 전망이다. 사간도스 포메이션은 3-4-3-3이며 야마다는 전방 압박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마무리 선택이 불안정하다. 실부카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가 가능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나가사키 포메이션은 4-3-3-3이며 마테우스 제주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대등도 빠르다. 마르코스 길레르미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컷신을 모두 시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다. 나가사키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를 무기로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파고드는 팀이다. 사간도스는 후방 불안과 수비 전환 지연이 겹치면서 경기 후반부 실점 위험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전개 속도에서 앞선 나가사키가 이번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